최재형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은 이제 검찰의 처분만 남게 됐습니다. 오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검찰의 최종 입장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명품 가방 사건의 처리 방향과 관련된 논의 포함이 돼 있습니다. 명품 사건 관련해서 법원에서 처분 방향 어떻게 되실까요? 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취임사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범죄 수사는 신속하게 한치의 빈틈없이 수행되고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되어야 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가 결정이 됐으니까 검찰은 그대로 잘 이행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국민의 눈높이만큼도 검찰이 판결을 못하면 되느냐? 이거는 재수사를 하든지 바로 그냥 이 수사한 거 가지고 그냥 기소를 하라.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심위의 결론이 서로 엇갈리면서 검찰의 셈법이 아주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오늘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이 최종 입장을 포함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오늘 아침 신문에는 둘 다 불기소 결정으로 무게가 실렸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뭐 어떻게 될진 지켜봐야 되겠으나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논란이 커질 것 같아요. 수사심의위원회가 지금 약간 모순된 것처럼 일견 보이는 네. 그런 결론들을 내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지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검찰이 어떻게 판단을 하든 독립적으로 그리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충분히 고민을 해서 결정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청탁금지법의 불완전성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즉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처벌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없는 처벌 규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소급 적용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견 어떻게 보면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상반된 결론을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도 계속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청탁금지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은 조속하게 그 보완 입법을 서둘러 준다든가 네. 하는 좀 건설적인 논의에 집중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내용으로 권고를 했는데 검찰이 기소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수심위의 기소 권고가 나왔는데 그를 따르지 않았던 예는 없던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일부 보도 내용처럼 둘 다 불기소로 가게 된다면 지금까지 검찰이 주장해왔던 논리를 좀 수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검찰의 원래 목적, 역할 이런 기능들이 사실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네. 재판을 넘기고 그래서 나중에 유죄를 받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검찰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기소를 하라고 하는데 기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검찰의 역할과 맞는 것인지 검사들 스스로도 불평, 불만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어쨌든 의견이 갈렸습니다.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청탁금지법에 보면 8조 5항에 보면 이것은 뭐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이건 받아서 안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결론들을 통해서 수심위에서 기소해야 된다라고 했고 사실 이러한 꼭 법조문을 들지 않아도 국민의 눈높이 상식에 따져보면 이건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자충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검찰이 스스로 자초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임 총장이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본인 임기 내에 이걸 모두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막판에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을 묻겠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임기가 끝난 건데 일부에서는 검찰이 오히려 이거 자초했고 수사심의위원회가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당시에 이제 이원석 총장이 말은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했다. 그래서 사실 인정도 잘했고 법리 판단도 잘했다. 그런데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를 포함해서 법리적인 문제를 심의위에서 판단을 좀 받아보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법리적인 문제는 사실 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을 보면 변호사님들도 계시지만 법학 교수도 계시지만 일반인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0명, 300명에서 무작위로 15명을 뽑는 거잖아요. 14명을 뽑는 거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 법률적
경험이 많은 분들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그분들이 법리를 판단할 때 일반적인 정설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백을 받았고 백을 줬는데 이게 처벌되지 않지라는 이런 정서의 기준에 비춰보면 기소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원석 총장이 왜 법리적인 문제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지없이 나온 거죠. 왜냐하면 동일한 수사심의위원회인데 구성원만 달라요. 네. 첫 번째 15분은 만장일치다 이건 뭐 불기소 의견을 냈고 두 번째는 이제 8대7로 기소 의견을 냈는데 만약에 이걸 하나로 치면 30명 내지 28명 중에 뭐 23명은 이제 불기소고 7명 기소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불기소가 맞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실제 네. 검찰은 거기에 법리를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까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탁금지법상에 약간 그 법체계적인 불안성이 좀 있어요. 불안전성이. 그래서 이 배우자가 처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한테 이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은 처벌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의견을 내주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검찰이 할 일이지만 오히려 더 복잡해졌고 어떤 결론을 내든지 간에 어떤 조금 파장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네. 신속히 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입니다. 일단 수사심의위원회의 2번의 권고 사항 내용은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검찰의 최종 처분만 남은 상태인데 이번을 계기로 일단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청탁을 한 사람은 유죄인데 청탁받은 사람은 무죄라고 하면 어떤 국민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의혹의 한가운데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정권의 몰락을 초래할 뿐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말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자, 야당에서는요, 이른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2요구권 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법을 지금 추진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연일 김 여사 특검법 등의 수용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수심위의 정반대 결론이 이 야당의 공세를 더욱 부채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준 셈이 됐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이제 야당을 향했던 그 수사의 방식과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지금까지 상황이 흘러왔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법리를 적용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 공익의 대변자다,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검찰의 계획이 좀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해왔던 그동안의 모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처분을 내릴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과 의혹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고 그리고 검찰조차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기는커녕 김건희라는 성역을 만들어버린 그런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민주당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필요성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행사할수록 국민들은 아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자, 야당의 입법, 국회 상정 그리고 대통령의 제2요구권 계속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들 목격하셨는데 민주당이요.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곧바로 재표결 절차에 돌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죠.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싸고 당정 간의 갈등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당 이탈표가 과연 나타날 수 있을지 그게 또 이 의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측이 지금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 오전 의총에 참석한 한동훈 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당당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민주당에 반대하기만 한다 또는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라는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우리와 정부, 여당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바로잡고 더 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실천하자는 말씀도 드립니다. 일단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론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말을 아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과연 이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에 이번 지금 유난 갈등이, 의정 갈등이 혹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저는 그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그래요? 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보신 그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한 그 모두 발언은 그야말로 집권 여당이 민의를 받드는 그런 정당으로서 할 일을 하자. 즉 필요하면은 옳은 말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차원의 원론적인 언급인 것이지 그것을 어떤 특검법 재표결하고 연결짓는 것은 대단히 많이 나간 해석이죠. 만약에 정말로 어떤 특검법을 그 야당과 동조해서 이걸 가결시킬 뜻이 있다면 저런 공개 발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에게 찬성표 던지자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얘기해서 그냥 가결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사가 있다면 오히려 저런 발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너무 나간 해석이라고 보고요. 네. 그동안에 민주당이 이 특검법, 기승전 특검법 공세를 펼치면서 그야말로 국회가 무한 도돌이표의 장이 되어온 것은 그동안에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공통적으로 봐온 것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당내에서 굉장히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둘은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저희 야당이 보기에는 아직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 어떤 장악이 안 되어 있고 네. 만약에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동조를 해서 특검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그 흑폭풍을 한동훈 대표는 배신자론으로 고스란히 받아야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당내 장악이 안 돼 있고 당의 지지자라든지 어떤 국민의 민심이 한동훈에게 완전히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한동훈 대표가 그런 무리수를 두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제 어떤 언론 기사 보면 자고 나면 또 터진다라는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민심에 불을 지핀다면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도 특검법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